반갑습니다. 역사 2.0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 세계의 여러 열강 국가들끼리 벌어졌던 식민지쟁 탈전, 세계대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대전은 다시 1914년부터 18년까지 진행되었던 1차 세계대전, 그리고 39년부터 45년까지 진행되었던 2차 세계대전으로 나뉘어집니다. 이 1, 2차 세계대전의 발생 배경, 전개 과정, 그 영향을 살펴보고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와중에 동아시아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사건들도 동시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내용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914년부터 18년까지 유럽에서 여러 제국주의 열강들 간의 대립 끝에 결국 식민지쟁 탈전쟁이 벌어집니다. 이를 1차 세계대전이라고 합니다. 미, 영, 프 등의 국가가 독일, 오스트리아, 튀르크와 서로 식민지쟁 탈전을 전 세계적으로 벌이게 되고요. 이 1차 세계대전은 동아시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1차 세계대전 중에서 크게 세력을 확대하는 데 성공한 국가가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1905년 영국과 맺었던 제2차 영일동맹에 따라서 영국의 동맹국으로 전쟁에 참가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미영프의 편을 들어서 독일, 오스트리아, 튀르크를 상대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이때 일본이 독일을 상대하기 위해서 공격하였던 곳이 바로 중국의 산둥반도였습니다. 중국의 산둥반도에서 칭다오라고 하는 지역을 당시 독일이 중국에게서 빌려서 차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를 조차지라고 하지요. 당시 중국 내 독일의 조차지였던 칭다오를 일본이 공격하여 점령하면서 일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영국의 편에 서서 독일을 상대로 전쟁을 했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일본이 보였던 이러한 모습은 동아시아에서 자신의 세력을 더욱더 넓히고 더 나아가 중국 대륙에 침투하기 위한 기지를 만들기 위한 것이 그 근본적인 목적이었죠. 어찌되었거나 전쟁의 혼란을 틈타서 중국의 산둥반도에서 칭다오를 차지한 일본은 중국에게 21개조 요구안이라고 하는 것을 강요합니다. 일본이 중국에게 제시했던 21개조 요구안은 산둥반도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고 중국에 대한 내정 간섭 등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위안스카이가 이끌고 있던 중화민국, 중국 정부는 이 대부분의 내용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21개조 요구안에 대한 내용은 30번 학습지에서 다시 한번 반복이 될 예정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1918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납니다. 이 전쟁의 뒷수습을 하기 위한 회의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립니다. 프랑스 파리에 참여한 여러 열강국들이 패배한 독일, 오스트리아, 튀르크 등에게 체결을 강요하였던 조약, 베르사유 조약이었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되면서 1차 세계대전은 완전히 끝이 나게 되었지요. 자, 이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회의의 과정에서 일본이 안건을 하나 들고 옵니다. 우리도 1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을 상대로 전쟁했다. 어디서? 바로 중국에서 말이다. 중국에서 독일이 차지하고 있던 산둥반도와 칭다오 지역을 우리가 차지했다. 이것은 우리 일본이 1차 세계대전에서 전쟁에 참여하여 승리한 대가이기 때문에 산둥반도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이 계속해서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마침 우리 일본이 21개조 요구안이라고 하는 것을 중국에게 제시했고 중국이 이를 받아들였다. 따라서 전 세계의 여러 열강들은 우리 일본이 중국에게 제시했던 21개조 요구안을 인정해 달라라고 일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일본의 21개조 요구안을 여러 서양 열강들이 인정받으면서 일본은 공식적으로 산둥반도에 대한 여러 권리를 독일에게서 넘겨받게 됩니다. 사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영토를 놓고 여러 서양 열강들끼리 이제 중국을 배제한 채 의논하여 그 권리를 넘겨주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주권 침해 현장이었죠. 어, 중국 입장에서 벌어진 이 주권 침해 현장에 대한 반응은 우리가 30분 학습지에서 오사운동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계속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거나 1차 세계대전 파리 강화 회의를 이제 마무리 지음으로써 그리고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1차 세계대전 그리고 그 뒷수습까지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동아시아를 둘러싼 여러 열강들 간의 갈등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1차 세계대전 중 일본이 크게 세력을 확대하였던 것이 여러 열강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거슬리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거기에다가 마침 1920년대 동아시아에 소련에 의해서 이제 사회주의가 널리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동아시아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사회주의가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동아시아를 둘러싼 갈등을 조절하기 위해서 1921년 미국의 워싱턴에서 국제회의가 열립니다. 이 회의를 워싱턴 회의라 부르죠. 워싱턴 회의의 결과 일본은 산둥반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비, 여러 국가들이 이제 무장하는 정도를 군비라고 합니다. 무기를 드는 정도를 군비라고 합니다. 여러 열강 국가들이 이제 군비를 축소하여 평화를 활짝 맞이하기로 이제 결정을 짓습니다. 이 워싱턴 회의에서 결정된 여러 가지 결정 내용에 따른 국제 질서를 워싱턴 체제라 하고요. 워싱턴 체제 내에서 결국 동아시아 내 여러 열강 세력들이 이제 균형을 이루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1920년대 워싱턴 체제 하에서 중국은 주권에 대한 보존, 그리고 독립에 대한 보존, 영토에 대한 보존을 약속받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하나 더 알아둘 거, 워싱턴 체제 하에서 영일 동맹이 이제 끝이 났다라고 하는 점도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1920년대가 상대적으로 스스로의 이제 주인된 권리, 주권을 보존할 수 있었던 국제적인 배경이 형성된 시기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둬야 하겠습니다. 1929년 미국에서 발생한 세계 경제 대공황은 전 세계로 확산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경제 대공황의 확산으로 전 세계 경제가 크게 침체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하면서 계속해서 식민지를 가지고 있던 국가는 스스로의 나라 자국과 식민지 국가들 사이에 경제 교류 그리고 수출입 등으로 어떻게든 경제 침체 대공황 시기를 버텨내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였던 독일, 그리고 상대적으로 서양 국가에 비해서 식민지를 많이 가지고 있지 못했던 일본 등의 국가는 이 경제 대공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마땅치 않았습니다. 결국 일본 내에서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기존 일본 정부에 대한 쿠데타가 일어나게 됩니다. 일본 내 극단적인 우익 보수 세력과 군부, 군인 세력들이 이 쿠데타를 주도하게 되고 결국 일본의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일본의 군국주의, 군대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군국주의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1940년대부터 일본은 점점 대외 침략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1931년의 만주사변이었습니다. 1905년 포츠모스 조약,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포츠모스 조약을 체결한 이후 일본은 남만주 철도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일본은 이 남만주 철도를 지키겠다는 핑계로 만주에 군대를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만주에 주둔하고 있던 군대가 바로 관동군이었습니다. 이 관동군이 만주 전 지역에 대한 기습적인 군사 공격을 시작하게 되고 만주 전체를 점령하게 됩니다. 이를 만주사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주 일대를 점령한 일본은 사실상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일본국의 결정 내용을 그대로 따르는 괴뢰 국가를 세우게 되는데요. 이때 성립된 국가가 만주국입니다. 괴뢰국이란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다른 세력이 시키는 대로 따르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만주사변 이후 일본이 만주를 점령한 이후 세웠던 만주국. 이때 만주국의 황제로서 세운 것이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였던 이제 선통제 푸이였지요. 한편 국제연맹 당시 전 세계적인 국제기구였습니다. 국제연맹은 일본의 만주사변과 만주국 수립이 불법이다라고 규정지으면서 일본으로 하여금 군대를 철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보인 반응은 국제연맹을 탈퇴하는 것이었죠.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국제연맹을 탈퇴한 일본, 이후에도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공격을 지속합니다. 이 중국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일본군의 인체 실험, 생체 실험을 진행한 부대가 731 부대, 그리고
일본군이 상하이를 공격한 이후에 벌였던 전승 기념 행사에서 이제 의거를 일으켰던 것이 바로 윤봉길 열사였죠. 만주사변 이후에도 일본은 중국에 대한 군사 도발을 계속 진행하였고 결국 1937년 7월 7일에 루거우 차오 사건을 계기로 중국, 일본 사이에 전면적인 전쟁이 발생합니다. 이를 중일전쟁이라 하죠. 루거우 차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7월 7일 밤 야간 훈련 중이었던 일본군 병사 한 명이 실종됩니다. 일본군은 이 실종 병사를 수색하겠다라고 하는 구실로 중국군 주둔 지역을 이제 진압하겠다고 요구합니다. 이제 중국 군대 입장에서는 일본군이 자기네 지역에 들어오겠다라고 하자 이를 거부합니다. 그러자 일본군은 중국군이 우리 일본군을 납치한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중국군이 주둔하고 있던 지역에 폭격을 가합니다. 그리고 두 나라 사이의 군대가 전투를 벌이게 되고 결국 중일 전쟁 대규모의 두 나라 사이의 전쟁으로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일본이 루거우 차오 사건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총공격을 진행합니다. 이 일본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1937년 중국 내에 국민당과 공산당이 손을 잡는 2차 국공합작이 일어나게 됩니다. 1차, 2차 국공합작에 대한 내용은 30번에서 배울 예정이니까 일단 이름 정도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차 국공합작을 통해서 손을 잡은 국민당과 공산당은 일본에 저항하는 항일 전쟁을 시작하지요. 하지만 초창기 일본군의 기세는 막아내기 매우 힘들었습니다. 일본군은 상하이, 난징, 우한, 광저우 등의 중요 도시를 점령하게 되고요. 이 도시를 점령하는 과정에서 일본군에 의한 중국 민간인들의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난징 대학살이었습니다. 자, 주요 도시를 빼앗긴 중국 국민당 정부는 충칭으로 수도를 옮긴 뒤에 계속해서 일본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공산당도 농민들을 기반으로 하여 농촌에서 일본에 저항하였죠. 이런 국민당 정부의 저항, 공산당 정부의 저항으로 인해서 중일전쟁, 일본의 입장에서는 쉽게 끝이 날 줄 알았지만 점점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일본군은 중국인들의 저항 정신을 완전히 말살하고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초토화 작전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합니다. 모두 불 지르고 모두 죽이고 모두 약탈해라라고 하는 이 초토화 작전의 과정에서 또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중일 전쟁의 전개 모습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자, 중국이 일본과 이렇게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와중 유럽에서는 다시 한번 큰 전쟁이 발생합니다. 이때의 전쟁을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합니다. 독일이 유럽에서 전쟁을 시작하게 되고요. 미, 영, 프, 중, 소 등의 나라가 독일, 이탈리아, 일본과 맞서 싸우게 됩니다. 결국 중일 전쟁은 2차 세계대전의 한 부분으로 이제 편입이 되었던 것이죠. 1940년 일본은 중국 남쪽에 있던 베트남을 침략합니다. 베트남은 당시 프랑스의 식민지였죠. 일본의 세력이 아시아에서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본 미국은 일본에 대하여 경제 봉쇄를 실시하여 일본의 세력을 꺾으려고 시도합니다. 그리고 미국, 영국은 중국이 일본에 맞서 싸우는 것을 여러 가지 도움을 주면서 지원하기도 하지요. 이렇듯 미국이 일본에 대항하는 중국을 지원하고 일본의 세력 확장을 계속해서 견제하자 일본군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이겨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1941년 일본군은 하와이 진주만에 머무르고 있던 미국 태평양 함대를 기습적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발생한 미국과 일본 사이의 전쟁을 태평양 전쟁이라 부릅니다. 태평양 전쟁도 2차 세계대전의 일부 부분입니다.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말레이시아 반도에 상륙하여 영국군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초창기에는 일본군이 계속해서 승전을 거두게 되면서 남태평양 일대를 장악하는 거대한 세력을 형성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렇게 세력을 확장해 나가던 일본 1942년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군에게 패배하면서 점차 그 세력이 쇠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유럽에서의 전쟁에서는 이탈리아, 독일이 각각 1943년, 45년에 항복합니다. 전쟁에서 점점 유리해져 가고 있는 미, 영, 프, 중국, 소련 등의 여러 국가의 지도자들은 여러 차례 국제회의를 열습니다.
이때 열렸던 국제회의와 그 회의에 따른 결과 선언문을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선언문 등을 통해서 연합국은 일본에게 항복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전쟁에서의 항복을 거부하게 되지요. 결국 미국은 일본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일본 본토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을 가하면서 동시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게 됩니다. 이때 원자폭탄을 투하했던 도시가 바로 히로시마, 나가사키였죠. 그리고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 이후 소련도 일본과의 전쟁에 본격적으로 참가하게 되면서 일본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졌습니다. 결국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전면적으로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게 되고 2차 세계대전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2차 세계대전의 진행 과정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학습제 내용과 연결해서 지도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은 1, 2차 세계대전 그리고 1, 2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동아시아에서 벌어진 여러 전쟁의 모습, 만주사변, 중일전쟁, 그리고 태평양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침략 전쟁에 따른 여러 피해, 고통의 모습을 살펴보고요. 전쟁을 막아내기 위한 그리고 제국주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한 여러 동아시아인들이 힘을 합쳐서 노력하는 모습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